제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천만 원을 아껴드릴 수 있고 조용히 당신의 삶의 질을 파괴해온 증상들을 마침내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28년 동안 서울 전역의 주요 병원에서 대사 건강을 전문으로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원인 모를 피로, 한밤중에 찾아오는 견딜 수 없는 다리 경련, 갑자기 나타나는 불안감,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보다 더 지쳐서 일어나는 수면 문제로 고통받는 15,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제 환자의 87%가 여전히 임상적으로 결핍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달 돈을 쓰고 매일 알약을 삼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몸은 거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낭비되는 돈과 지속되는 고통의 전염병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종아리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 잠에서 깨십니까? 눈꺼풀이 저절로 떨리는 증상이 오락가락합니까? 빨리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십니까? 침대에 누워 지쳐 있는데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마그네슘 결핍의 속삭임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언어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미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샀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복용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매일 밤마다 먹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경련은 계속됩니다. 피로는 남아 있습니다. 수면은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그네슘 보충제 산업이 당신을 완전히 실망시킨 것입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한국 전역의 제 환자들과 함께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마그네슘 흡수를 파괴하는 3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용하는 시간, 함께 섭취하는 특정 음식들, 그리고 당신의 특정 증상에 맞는 마그네슘의 형태. 이 중 단 하나라도 잘못되면 흡수율이 30% 아래로 떨어집니다. 즉, 당신 돈의 70%가 변기로 직행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당신의 몸이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배출해버립니다. 강남에 사는 이 씨라는 64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 왔을 때 한 층의 계단도 다리 경련 없이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산화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꼬박 2년입니다. 딸이 비싼 약국에서 사다 드렸습니다. 제가 혈중 수치를 검사했을 때 그녀는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보충제는 거의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3단계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다른 형태의 마그네슘, 특정한 복용 시간, 하루 중 정확한 시간에 특정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3주 만에 그녀의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2달 만에 그녀는 산책 모임과 함께 다시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면이 너무 극적으로 개선되어서 그녀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휴식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용은요? 이전에 쓰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그녀에게 보여드린 것을 정확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마그네슘 흡수를 막고 있는 6가지 실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특정 증상에 따라 당신의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마그네슘의 종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면 문제는 근육 경련과 다른 형태가 필요합니다. 불안은 에너지와 피로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약국에서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최대 흡수를 위한 정확한 복용 시간과 모든 것을 차단하는 장벽을 만드는 흔한 음식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음식들 중 일부는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먹고 있습니다.
저는 5분도 안 걸리고 지금 쓰고 계신 것보다 적은 비용이 드는 간단한 일상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는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돈 낭비를 멈출 준비가 되셨습니까? 약속받았던 결과를 마침내 느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하십시오.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다음 몇 분 동안 나누는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28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대사장애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화나게 만들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병이에 돈을 버리고 있습니다. 매달 당신의 몸이 사용조차 할 수 없는 마그네슘 보충제에 힘들게 번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당장 가슴 왼쪽을 만져보십시오.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그 리듬은 마그네슘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손을 주먹으로 쥐어보십시오. 그 근육 수축은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눈을 깜빡여 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조차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심각한 마그네슘 결핍 상태이고 지난주에 사신 보충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강남에 사는 이 씨라는 67세 여성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4시간 동안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 경련이 너무 심해서 새벽 3시에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깨웠습니다. 약국에서 산 프리미엄 마그네슘 보충제에 매달 2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2가지 다른 브랜드였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 빠짐없이 복용했습니다. 저희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마그네슘 수치는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8개월 동안 보충제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제로였습니다. 돈이 완전히 낭비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삼킨 마그네슘의 30% 미만을 흡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우 15%만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요? 6시간 안에 변기로 직행합니다. 말 그대로 비싼 소변을 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을 들으시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영양제의 품질 때문이 아닙니다. 용량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과 함께 잘못된 조합으로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이 장 속에 흡수 장벽을 만들어서 마그네슘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실 때 다른 무엇을 드십니까? 아마도 밥이겠죠. 빵일 수도 있고요. 우유 한 잔, 커피. 이 음식들 하나하나가 모두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세포가 사용하기도 전에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곡물의 피트산, 유제품의 칼슘, 커피와 차의 탄닌, 이것들이 마그네슘 도둑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양제를 훔쳐가는 겁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산화 마그네슘을 사시는 겁니다. 병에는 알당 500mg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좋은 거래처럼 보이죠? 하지만 산화 마그네슘의 흡수율은 겨우 4%입니다. 4%요. 500mg을 삼키면 몸은 겨우 20mg만 받습니다. 나머지 480mg은 설사만 일으키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복용 시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모든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십니다. 주방 조리대에 5개나 6개의 병을 늘어놓고 아침 식사와 함께 모두 한꺼번에 삼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철분, 아연과 흡수를 놓고 경쟁합니다. 함께 복용하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장은 한 번에 제한된 양의 미네랄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낭비됩니다.
저는 매주 영양제에 큰돈을 쓰면서도 여전히 마그네슘 결핍 증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봅니다. 밤에 잠을 깨우는 다리 경련, 이유 없이 떨리는 눈꺼풀,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처럼 느껴지는 불안감, 화장실 갈 때마다 힘겨운 변비, 아무리 자도 나아지지 않는 피로감. 이것들은 모두 마그네슘을 간절히 원하는 몸의 조용한 비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문제를 정확히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돈을 훔치고 건강을 망치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타이밍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실수로 인해 서울에 있는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이 통장을 비우면서도 여전히 결핍 상태에 시달리고 여전히 고통받고 여전히 절박한 상태인 것을 봐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그네슘 영양제를 언제 드십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생각날 때마다 드시죠. 그렇죠. 아침 식사와 함께일 수도 있고요. 잠자리에 들 때일 수도 있고요. 하루 중 아무 때나 무작위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병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복용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가정이 여러분이 삼키는 마그네슘의 70%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장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소장에 있는 특정 운반 단백질을 통해서만 마그네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운반체들을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들은 바로 그 순간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다른 것들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잘못된 시간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이 문들이 꽝 닫힙니다. 여러분이 돈 주고 산 마그네슘은 장을 그냥 통과해서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나갑니다. 영양제 회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칼슘이 마그네슘 흡수를 막습니다. 정확히 같은 운반 통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는데 아침 식사에 우유, 치즈, 요구르트, 심지어 칼슘 강화 오렌지, 주스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용량 전체를 낭비하신 겁니다. 칼슘이 먼저 그 운반 통로를 가득 채웁니다. 마그네슘은 밖으로 밀려납니다. 강남 지역에 사시는 68세 이씨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밤 심한 다리 경련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주무실 수가 없으셨죠. 종아리 근육이 너무 심하게 수축해서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깨우곤 하셨습니다. 8개월 동안 성실하게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고품질 영양제였습니다. 비싼 영양제였죠.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마그네슘을 언제 드시냐고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으로 무엇을 드시냐고 물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것을 드신다고 하셨어요. 과일을 넣은 요구르트 한 그릇과 우유 한 잔이요? 바로 거기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400mg의 마그네슘을 900mg이 넘는 칼슘과 함께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몸은 마그네슘을 거의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아침에 마그네슘을 드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 2시간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맹물과 함께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간식도 안 되고요. 우유도 안 되고요. 칼슘도 안 됩니다. 이 주일 만에 밤에 일어나는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주일 만에요. 8개월 동안 쓸모없이 영양제를 먹은 후에 말입니다. 하지만 칼슘만이 적이 아닙니다. 철분 영양제도 마그네슘을 막습니다. 고용량의 아연도 마그네슘을 막습니다. 심지어 섬유질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유제품이 포함된 식사로부터 최소 2시간 떨어져서, 칼슘 영양제로부터 2시간 떨어져서, 철분 영양제로부터 2시간 떨어져서, 그리고 밀기울 시리얼 같은 고섬유질 음식으로부터 2시간 떨어져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십시오. 마그네슘을 드시기에 황금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위가 저녁 식사로부터 대부분 비워진 상태입니다. 장에 운반 통로가 열려 있고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드시는 마그네슘은 부수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뇌에 신호를 보내 진정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게 합니다. 마그네슘을 더 많이 흡수하시고 더 깊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차와 함께도 안 됩니다. 카페인은 신장을 통한 마그네슘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말 그대로 영양제를 변기로 내려보내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마그네슘 하루 전체 용량을 한 번에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장은 한 번에 약 200mg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600mg을 한 번에 드시면 몸은 200mg만 흡수하고 400mg은 낭비됩니다. 용량을 나눠서 드세요. 오후 중반에 200mg, 자기 전에 200mg.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흡수율이 즉시 2배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중대한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갑을 비우고 건강을 망치는 실수입니다. 경험 많은 의사들조차 충격받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몸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위산은 하루 종일 극적으로 변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위산은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8시간 동안 휴면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침 식사 후 커피나 차와 함께 마그네슘 보충제를 삼킵니다. 이것은 완전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분해되고 흡수되기 위해 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침 위산은 약합니다. 그런 다음 탄닌이 들어있는 커피나 차를 추가합니다. 이 탄닌들은 마그네슘 분자를 붙잡아 가둬 버립니다. 장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복합체를 만듭니다. 분피를 삼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은 소화기관을 그대로 통과해 화장실로 나갑니다. 방금 돈을 하수구에 버린 겁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이씨 할머니셨습니다. 매일 밤 심한 다리 경련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으셨어요. 새벽 2시면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따님이 일본에서 비싼 마그네슘 보충제를 사드렸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녹차와 함께 성실하게 드셨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는 보충제에 매달 4만 원을 쓰고 계셨습니다. 제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마그네슘 수치는 여전히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몸이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흡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괜찮으시다고요? 복용 시간이 결과를 망치고 있다고요? 저는 간단한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이씨 할머니께 저녁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이요. 그리고 복용 전후 2시간 동안은 절대 차나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같은 보충제, 같은 용량, 다른 시간. 3주 후 이씨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전화하셨습니다. 다시 우셨는데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리 경련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주무셨습니다. 따님도 믿을 수가 없어 하셨습니다. 같은 마그네슘병, 같은 분, 다른 스케줄.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른 저녁 무렵 위산 생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소화기관이 강하고 활발합니다. 마그네슘이 제대로 녹습니다. 장이 실제로 그것을 붙잡아 혈류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보충제 산업이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기본적인 인체 생리학입니다. 하지만 이씨, 할머니조차 처음에는 몰랐던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약간 빈속에 복용해야 합니다. 완전히 빈속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배부른 식사와 함께도 아닙니다.
저녁 식사 30분 전이 황금 시간입니다. 위가 소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흡수 경쟁할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마그네슘과 칼슘을 동시에 복용하지 마세요. 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서로 싸웁니다. 저녁에 유제품을 드신다면 식사 30분 전이 아니라 1시간 전에 마그네슘을 드세요. 이런 정밀함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악의 시간에 보충제를 복용하고 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이 마그네슘 결핍인 것은 더 많은 마그네슘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복용하고 있어서 결핍인 겁니다. 자신의 생리 기능과 싸우지 마세요.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일하면 증상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네 번째 실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은행 계좌를 빠르게 비우는 것이고 매주 제 진료실에서 결과를 망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있으며 더 나쁜 것은 소화기관에 독성 봉쇄를 만드는 음식 및 보충제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잔인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제 산업은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절대 효과가 없는 병을 계속해서 더 많이 살 때 그들이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을 잘못했을 때 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흡수는 주로 특정 관문 채널을 통해 소장에서 일어납니다. 이 채널들은 바로 그 순간 소화관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면 카페인이 그 문들을 꽝 닫아버립니다. 칼슘 보충제와 함께 드시면 칼슘 분자가 물리적으로 같은 흡수 부위를 놓고 경쟁하고 칼슘이 항상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고섬유질 식사와 함께 드시면 섬유질이 마그네슘과 결합해 화장실로 직행하도록 안내합니다. 방금 비싼 소변을 만들었고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작년에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최 씨 할머니셨습니다. 완전히 지쳐서 제 진료실에 오셨고 매일 밤 끔찍한 다리 경련을 겪으시며 거의 3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5가지 다른 마그네슘 보충제병을 보여주셨습니다. 5병이요? 마그네슘만 매달 8만 원 이상을 쓰고 계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드시나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종합 비타민을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즉시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흡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드시는 것의 90%를 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정확한 복용법은 다음과 같으며 내일부터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그 2시간 동안에는 유제품, 칼슘 보충제, 칼슘 강화 식품을 드시면 안 됩니다. 공복에 드시거나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아주 가벼운 간식과 함께 드세요. 견과류 몇 알, 아보카도 반 개,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정도면 됩니다. 지방은 실제로 마그네슘이 장막을 통과하는 것을 도와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정말 절대로 커피차, 카페인 음료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 섭취 후 최소 90분은 기다린 후에 마그네슘을 드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30분 전이나 저녁 식사 2시간 후 잠들기 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산 분비가 저녁의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이고 마그네슘 화합물을 분해하고 흡수 가능한 마그네슘을 방출하려면 충분한 위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진정시켜 수면을 준비하는 자연적인 특성이 있어서 저녁 시간 복용은 2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형태마다 다른 복용 시간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미노산 글리신과 결합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저녁에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글리신 자체가 수면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 형태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세요. 경미한 변환화 효과가 있는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는 변비가 있으시면 아침 공복에 드시고 주로 근육 이완이 필요하시면 저녁에 드세요. 뇌로 들어가는 마그네슘 스러네이트는 하루 종일 인지 기능을 지원하므로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나눠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 여사님은 이 복용 시간 지침을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는 것을 중단하셨습니다. 마그네슘을 잠들기 1시간 전에 아몬드 5알과 함께 드시도록 변경하셨습니다. 10일 만에 다리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주 만에 6시간을 푹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같은 보충제, 같은 용량, 다른 시간. 비용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5병 대신 2병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규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는 약의 한 달치 돈을 더 낭비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5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28년 진료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교육받은 환자들도 약사들도 심지어 제 동료 일부도 이것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실수는 이것입니다. 하루 중 최악의 시간에 마그네슘을 드시고 있고 장이 마치 비닐랩으로 코팅된 것처럼 두꺼운 흡수 장벽을 만드는 음식과 함께 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삼키면 자동으로 혈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위의 산성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그 다음 실제로 흡수가 일어나는 소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에는 마그네슘이 혈액으로 통과할 수 있는 출입구 같은 수송 통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출입구들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같은 입구를 놓고 경쟁하는 다른 미네랄들에 의해 쉽게 막힙니다. 저는 이것을 강남에 사시는 67세 이 여사님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4개월 동안 마그네슘을 성실히 드셨는데도 다리 경련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보충제 병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추천하는 형태인 고품질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떻게 드시는지 여쭤보니 문제가 명확해졌습니다. 아침 식사 때 칼슘 보충제, 우유 1컵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같은 흡수 경로를 사용합니다. 함께 드시면 두 사람이 동시에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처럼 서로 싸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칼슘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보통 칼슘이 이깁니다. 몸은 가장 자주 보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방금 드신 비싼 마그네슘 보충제는 어떻게 될까요? 40%는 칼슘에 의해 즉시 차단됩니다. 또 다른 20%는 드신 통곡물 토스트에 피트산에 의해 결합됩니다. 몸이 실제로 마그네슘을 흡수할 수 있을 때쯤에는 30%도 안 되는 양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실수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의상 모든 보충제를 함께 먹기 때문에 아침에 마그네슘을 드십니다. 알약병들을 군인처럼 줄 세워놓고 아침 식사와 함께 한꺼번에 삼킵니다. 이것은 흡수의 재앙입니다. 위산 분비는 일주기 리듬을 따릅니다. 저녁에 가장 강하고 이른 아침에 가장 약합니다. 마그네슘, 특히 산화물과 시트레이트 형태는 제대로 분해되려면 충분한 위산이 필요합니다. 아침 계급 시에 공복이나 커피만 마신 상태에서 드시면 위산이 가장 낮은 시점입니다. 보충제가 부분적으로 용해되지 않은 채로 통과해서 낭비됩니다. 저는 이 이론을 부산에 사시는 73세 은퇴교사, 초의 선생님으로 시험해 보았습니다. 불안증 때문에 마그네슘을 드셨는데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때 드시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 정확히 2시간 후에 작은 과일 조각과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칼슘도 안 되고 다른 보충제도 안 됩니다. 마그네슘과 사과 몇 조각만 드시라고 했다단 똑같나타카시허 넷 체라고 했습니다.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4주 만에 수년간 괴롭혔던 만성 불안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보충제, 같은 용량, 다른 시간, 완전히 다른 결과. 이제 적어두세요.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드시되 마지막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하십시오. 칼슘을 드신다면 아침에 드시고 마그네슘과는 멀리 떨어뜨려 복용하십시오. 철분도 마찬가지로 아침에만 드십시오. 마그네슘을 유제품, 고섬유질 시리얼, 칼슘 강화 식품과는 절대 3시간 이내에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거의 아무도 모르는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소량의 비타민 B6 약 25mg과 함께 드십시오. 이는 바나나 반 개나 해바라기 씨 한 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B6는 장의 통로를 여는 열쇠처럼 작용하여 마그네슘 흡수율을 최대 40%까지 높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혈액 검사로 측정 가능한 사실입니다. 이제 6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지갑을 비우고 몸에서 마그네슘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실수는 다른 모든 실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낭비하게 만들며 저는 매주 진료실에서 이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산화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지금 당장 보충제병을 열어서 라벨에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다면 무서운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단 4%만 흡수하고 있습니다. 4%입니다. 즉, 10,000원을 쓸 때마다 9,600원이 화장실로 곧장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동안 밤마다 근육 경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긴급하게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제조하기에 가장 저렴한 형태입니다. 보충제 회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라벨에 400mg이라고 표시하고 그것은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일일 권장량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장은 이 형태를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소화기관을 거의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 사이 당신의 심장 근육은 마그네슘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마그네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뼈는 마그네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를 한 분 봤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님이었습니다. 매일 밤 심한 다리 경련으로 오셨습니다. 고통 없이 2시간 이상 주무실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성실히 마그네슘을 복용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입니다. 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이었습니다. 매일 400mg씩이었습니다. 즉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혈청 마그네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보충제를 복용했는데도 여전히 완전히 결핍 상태였습니다. 마그네슘 형태에 대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판매되는 종류는 요 법까지인데 그중 단 3가지만이 돈을 쓸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적어두십시오. 글리신산 마그네슘, 말산 마그네슘, 트런산 마그네슘입니다. 이 3가지 형태는 40에서 60%의 흡수율을 보입니다. 이것은 산화물보다 10배에서 15배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당신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정보입니다. 각 형태는 서로 다른 문제에 가장 잘 작용합니다. 이것은 보충제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을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여러 병을 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은 아미노산 글리신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뇌로 쉽게 들어가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주된 문제가 불안, 과도한 생각 또는 잠들기 어려움이라면 이것이 당신에게 맞는 형태입니다.
잠들기 정확히 1시간 전에 300mg을 드십시오. 2시간도 아니고 30분도 아닙니다. 1시간입니다. 저는 제 진료에서 200명 이상의 환자들과 이 시간을 테스트했습니다. 말산 마그네슘은 말산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는 근육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일어났을 때 피곤하고 근육이 약하고 무겁게 느껴지며 섬유 근육통 증상이 있다면 이것이 답입니다. 아침에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십시오. 절대 밤에는 안 됩니다. 세포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트란산 마그네슘은 가장 비싸지만 특정한 한 가지 문제에는 그 어떤 것도 이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 형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혈액뇌장벽을 잘 통과합니다. 기억력 문제, 브레인 포그, 집중력 저하 또는 초기 인지 저하가 있다면 추가 비용을 들여 트런산을 구매하십시오. 저녁 식사와 함께 200mg을 드십시오. 이제 가장 많은 돈을 절약해주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형태를 사용한다면 고용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화물을 400에서 600mg씩 복용하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리신산 200mg으로 바꾸면 더 적은 돈을 쓰면서도 실제로 더 많은 마그네슘을 흡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병 가격이 더 비싸지만 적게 필요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 정확한 프로토콜에 따라 글리신산 마그네슘으로 바꾸셨습니다. 11일 만에 다리 경련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3주 만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같은 미네랄입니다.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그녀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사용할 수 없는 형태에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병을 확인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당신의 삶을 바꿀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환자들이 몸을 그대로 통과해버리는 마그네슘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이며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은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3단계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잘못해온 모든 것을 바로잡을 황금 시간입니다. 첫째, 복용 시간 프로토콜입니다. 즉시 적어두십시오. 글리신산 마그네슘을 저녁 식사 후 정확히 90분 뒤에 드시되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말고 커피나 차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왜 90분일까요? 이 시간대에 위산 생성이 최고조에 달해 최대의 흡수 조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인 강남에 사시는 67세, 이 여사님은 9년 동안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9년 동안 보충제를 낭비하셨습니다. 정확히 이 시간으로 바꾸셨고 11일 만에 경련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11일입니다. 둘째, 조합 방법입니다. 이것은 보충제 업계가 절대 알려주지 않을 비밀입니다. 마그네슘을 발효 김치한 작은 그릇이나 발효 채소와 함께 드세요. 유익한 박테리아가 마그네슘 흡수를 최대 4배까지 증가시킵니다. 2배가 아닙니다. 4배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말 그대로 돈의 70%를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부산의 최 씨는 프리미엄 마그네슘에 매년 8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조합 방법을 배운 후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드디어 효과를 보았습니다. 만성 피로가 3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셋째, 본인의 특정 문제에 어떤 형태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하세요.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므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수면 문제의 경우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드세요. 근육 경련과 회복을 위해서는 오후 늦게 4시경에 마그네슘 말레이트를 드세요. 불안과 스트레스의 경우 이른 저녁 6시경에 마그네슘 스러네이트를 드세요. 이것들을 혼동하지 마세요. 잘못된 형태를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지 마세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즉시 중단해야 할 7가지 실수입니다. 칼슘 보충제와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흡수 경쟁이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커피와 함께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카페인이 완전히 차단합니다. 마그네슘 옥사이드 구매를 중단하세요. 이것은 몸을 그대로 통과하는 가장 저렴한 형태입니다. 한 번에 400mg 이상의 용량을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신체는 한 번에 그 이상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철분 보충제와 함께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식사 중에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3일 만에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실제 세포 보충에는 최소 20일 일이 걸립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네 약국에 가세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구매하세요. 수면 효과를 원한다면 옥사이드가 아니고 시트레이트도 아닙니다. 200mg으로 시작하세요. 저녁 식사를 하세요. 정확히 90분을 기다리세요. 발효 채소 한 작은 그릇을 드세요.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과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하세요.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21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세요. 3가지를 추적하세요. 수면의 질, 근육 경련, 오후 3시의 일상 에너지. 매일 기록하세요. 14일째가 되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20일째가 되면 몸이 변화할 것입니다. 인천의 박 씨는 73살입니다. 6년 동안 4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6년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이제 매일 밤 7시간을 잡니다. 돈을 덜 쓰고 실제 결과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사용할 수 없는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즉시 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지금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모든 사람이 아마도 잘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하세요. 댓글에 마그네슘을 올바르게 흡수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지금 바로 그 약속을 하세요. 건강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그네슘 결핍을 고칠 황금 시간은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돈 낭비를 멈추세요. 제대로 흡수하기 시작하세요.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마그네슘 복용 시간 실수를 하고 계셨으며 언제 박 박사의 3단계 방법을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지식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효과 없는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